오전 강릉시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강풍을 타고 현재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헬기마저 띄우기 어려울 만큼 강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병도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병두입니다. 예, 박사님,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참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더더욱 진화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현재까지의 전문가로서의 현재까지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 그 산불 영향 구역은 약 226헥타, 이 중에서 산림은 약 한 100헥타가 넘게 연소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영동 강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전형적인 그 동해안 지역의 그 대형 산불처럼 그 양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민가 100여 채가 소실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민가 피해가 큰 이유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산불이 워낙 빠르게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거의 1시간 만에 2.4km 정도를 확산이 되어서 예. 동해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뭐 시간당 약 그 2km에서 3km 정도의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내륙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빠른 확산 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 산불의 확산 방향에 있었던 그 주택이나 시설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사님, 이게 강릉 산불 확산되면서 소방당국이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대응 3단계, 또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를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자원들을 다 확보를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소집을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산림청에서도 10시 반에 지금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 그 소방 대응 3단계와 마찬가지로 이 산불 대응 3단계도 예. 지금 그 강원도에 있는 진화 자원을 거의 100% 다 동원한다. 그래서 이 산불을 끄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인접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나 경상북도에 있는 진화 자원까지도 동원한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셨을 텐데 보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피해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 시민들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피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범위가 혹여나 확산을 하게 되면 대피를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대피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 당국에서 대피 명령이 내려질 때는 신속하게 그 대피 명령에 따라줘야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 그 대피 명령을 못 들은 이웃 주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에게도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묶여 있는 개나 고양이들은 반드시 목줄을 푸셔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피할 때는 집안에 있는 모든 창문들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예. 모든 창문들을 다 닫아서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LPG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잠가서 LPG통에 불이 붙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대피를 하고 나서도 개인적인 이제 행동보다는요, 대피소에서는 반드시 자리를 뜰 때에도 관계 공무원이나 이웃 주민에게 말을 해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김진태 지사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방화선 남쪽으로 집중을 해서 산불 확대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했는데 사실 네. 주변에 지금 민가가 있고 인명 피해가 네. 있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을 텐데 이 방화선 구축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그 방화선 구축을 남쪽으로 집중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한다는 개념입니까? 지금은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 자원, 그러니까 즉 우리의 그 산불 진화 차량이나 소방 차량을 예. 민가가 우려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민가를 보호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배치를 해서 산불이 다가오는 산불을 이 민가에 불이 붙지 않도록 이렇게 전개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진화 전략의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강원 현지에 저희가 앞서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헬기를 동원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텐데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있어서 그것마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진화의 시간은 굉장히 꽤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일단은 그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주력은 이제 진화 헬기인데요. 네네. 지금 진화 헬기가 이미 아시다시피 평균 편속이 15m가 넘기 때문에 예. 전부 투입이 되지 못하고 대기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화 전략을 주부를 진화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국민 주택, 그다음에 시설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거기에 맞추어서 대피 전략까지 같이 지금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 당국에서도 이 바람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18시, 18시가 좀 지나면 약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렇게 바람이 지금 약해지면 곧바로 대기 중이던 진화 헬기를 띄워서 산불을 끌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건조한 날씨에 강풍도 있고 또 예. 산불 조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산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불은 이제 대부분 다 자연적인 원인, 그러니까 뭐 번개나 뭐 이런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이었죠. 강풍에 의해서 소나무가 틀어지고 이게 송전선로를 건드리는 바람에 불꽃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하기는 힘들었지만 네네.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에는 사소한 그 불씨도 큰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산림에 있거나 산림 밖에 있더라도 산림 밖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쓰레기를 태우거나 뭘 태우면 강한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019년 4월에도 강릉 5개 산불로 큰 피해가 났었고요. 또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 소실 피해를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희가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날씨 관련 소식을 들을 때 양간지풍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동해안 네. 쪽에 산불이 잦은 이유, 그 부분이 뭐 큰 부분일 수 있겠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발생 건수는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은 반면에 네네. 한 번 발생을 하면은 피해 면적이 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형 산불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이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형 산불이 높은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기에, 그러니까 봄철 이 시기죠. 예. 이제 영동 강풍, 양간 지풍이 불고 예. 또 이제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동 강풍이 불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네네. 화렵수림이보다는 침엽수, 그러니까 소나무가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이제 대형 산불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예. 지금 소방청이 내린 단계를 보면 소방 동원령에 있어서는 2호, 예.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3단계를 발령을 하고 지금 진화 작업 벌이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단계와 동원령을 내렸을 때는 산불 규모에 있어서 앞으로 꽤나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이 정도의 대응을 내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산불 대응 단계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단계에 해당됩니다.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헥타에서 3,000헥타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예. 이때에 이제 지휘권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가 직접 지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당시 되면은 강원 도내에 있는 진화자원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의 모든 그 진화자원도 한 50% 절반 가까이 동원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대형 산불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희망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오후에 강릉에 5mm, 그러니까 미약하긴 합니다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 보실 때 이 정도 강우량이 산불 진화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될까 싶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 5mm 정도면은 크게 도움이 많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를, 그러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산불이 세게 번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정도 네. 정도이지 진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는 접근하기 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미 확산이 되고 있지만 발생 측면에서도 보면 5mm 이하의 비가 오면은 네, 네. 한나절만 지나도 그러니까 오전에 오면은 오후에도 산불이 나는 그러한 그 효과가 한나절 정도밖에 가지 않는 그런 비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전국 수십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산불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사후 대책도 사후 대책입니다만 산불 예방을 위한 좀 특단의 대책도 이 시점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산불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5월이 다 가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이 돼서 아니면 4월 뭐 대책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 내, 뭐 산림 외, 산림 밖에서 벗어났더라도 이렇게 불에 태우는 화기를 사용하는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신속히 진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